여러분, 정월대보름 아침에 드시는 그 한 숟가락이 올해 1년 건강을 좌우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곡밥 한 그릇, 나물 한 젓가락, 부럼 한 알이 단순한 셋이 음식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되돌리는 처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을 위해 정월대보름 음식의 의미와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고 어떻게 먹으면 부담이 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올해 대보름 상차림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 셋이 풍속 가운데서도 특히 건강과 깊이 연결된 날, 정월 대보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예부터 대보름은 한 해의 농사의 풍년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겨울을 지나 약해진 몸을 깨우는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예순을 넘긴 이후에는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부담이 되기도 하고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큰 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상차림의 기본 구성은 오곡밥, 묵은 나물, 부럼, 기발기술, 약밥 등입니다. 구성은 비슷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되 내용은 완전히 새롭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곡밥입니다. 오곡밥은 말 그대로 5가지 곡식을 섞어 지은 밥입니다. 찹쌀, 수수, 팥, 콩, 조를 기본으로 하되 집집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 굳이 여러 곡식을 섞었을까요? 영양학적으로 보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흰쌀은 소화는 빠르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반면 잡곡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이 흡수를 늦춥니다. 특히 팥과 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많아 겨울 동안 부족했던 영양을 보충해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소화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고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잡곡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오곡밥을 건강하게 드시려면 흰쌀과 잡곡의 비율을 2:1 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잡곡을 무조건 많이 넣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소한 8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야 소화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묵은 나물입니다. 정월대보름에는 겨울 동안 말려두었던 나물을 불려 먹습니다. 고사리, 취나물, 도라지, 시래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묵은 나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장 운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겨울철 활동량이 줄어든 시니어에게 특히 필요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말린 나물을 기름에 볶을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과하게 넣으면 열량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나물 한 접시가 건강식이 아니라 기름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름은 한 숟가락 이내로 줄이고 가능하면 데친 후 양념을 최소화해 무침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간장은 절반으로 줄이고 마늘과 들깨가루로 향을 살리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셋째, 부럼입니다. 부럼 깨기는 한 해 동안 부스럼이 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호두, 땅콩, 잣, 아몬드 등을 아침에 깨물어 먹습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뇌 기능 유지에 중요한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입니다. 견과류는 작지만 열량이 높습니다. 한 줌을 넘기면 열량이 밥 한 공기와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과도한 열량 섭취는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복부 비만은 혈압과 혈당을 악화시킵니다. 부럼은 상징적인 의미로 한두 알이면 충분합니다. 이를 깨물 때 치아가 약하신 분은 미리 잘게 부어 드시거나 물에 잠시 불려 부드럽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귀발기술입니다. 대보름 아침에 한 잔 마시는 귀발기술은 좋은 소식을 듣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청주를 소량 마셨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알코올 대사 능력이 감소합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올라갑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귀발기술은 한 모금 정도로 상징적으로만 드시고 가능하다면 따뜻한 보리차로 대신해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약밥입니다. 찹쌀에 꿀, 대추, 밤, 잣을 넣어 만든 약밥은 달콤하고 고소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했던 옛 시절에는 귀한 보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식생활에서는 당분이 많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약밥 한 조각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이 들어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한두 숟가락 맛보는 정도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꿀과 설탕을 줄인 담백한 버전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전통 구성은 유지하면서도 시니어 건강에 맞게 다시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월대보름 음식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겨울 동안 움츠러든 몸을 깨우되 과하지 않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순 이후 우리 몸은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근육량은 줄고 체수분도 감소합니다. 혈관 탄력은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해마다 조금씩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짠 음식과 단 음식이 많아지면 혈압과 혈당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대보름 상차림은 화려하기보다 담백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천 지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곡밥은 반 공기에서 3분의 2 공기 정도로 제한하십시오. 잡곡 비율은 2대1로 조절합니다. 둘째, 나물은 3가지 이상 다양하게 드시되 기름은 최소화합니다. 소금 대신 들깨와 마늘로 풍미를 살립니다. 셋째, 부럼은 한두 알이면 충분합니다. 씹기 어렵다면 잘게 나눠 드십시오. 넷째, 귀발기술은 상징적으로 한 모금만. 약 복용 중이라면 생략하십시오. 다섯째, 약밥은 작은 조각 하나 이내로 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천천히 드시는 것입니다. 한 숟가락을 최소 20번 이상 씹으십시오. 침 속 효소가 소화를 돕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정월대보름은 단순한 전통 행사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한 해의 건강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시니어 여러분께 이날은 몸의 신호를 다시 듣는 날이기도 합니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다면 양이 많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혈압이나 혈당이 평소보다 높다면 조리법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해 주십시오. 대보름 음식은 줄이면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절할수록 지혜로워집니다. 오곡밥은 소화에 맞게, 나물은 기름을 줄여 담백하게, 부럼은 상징적으로, 술은 최소로, 약밥은 소량으로. 이 5가지만 지키셔도 부담 없이 전통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올해 정월대보름 상 위에 오른 음식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장을 편안하게 하며 뇌를 맑게 하기를 바랍니다. 전통은 지키되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뒤 부엌으로 가셔서 재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조금 덜어내고 조금 줄이는 것, 그것이 올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함께 나누시고 특히 예순을 넘긴 부모님께 꼭 전해 주십시오. 한 해의 시작을 여는 정월대보름 건강한 식탁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